네, 최경련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규현 변호사, 그리고 신민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변호사분이 두 분이어서 아주 좀 든든합니다. 오늘 뭐 법적인 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아침에 7시에 노준면 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21년 10월 19일 그리고 21일이네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 한 번 하고 21일 날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시에는 경선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당원 투표가 2021년 11월 1일 당원 투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그래서 당원 투표 더하기 여론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하는데 그거 한 열흘 전에 바로 직전이죠. 19일, 20일 그리고 21일에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57만 명의 당원을 그들의 안심 전화번호를 다 어딘가로부터 구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고 어디서 구했지? 일단 예?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괜찮나? 정치적으로는 괜찮나? 법적으로 괜찮나?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줬나? 그러면 당에서 당시에 정식으로 준 건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러면 이쪽 캠프에만 준 건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만 준 건가? 아니면 다 준 건가? 당원 안심번호를?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예. 그 당시에 대표가 이준석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어제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예. 뭐라 그랬어요? 계속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해명을 하네?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예. 불편해하면서 오늘도 좀 해명을 했는데 예. 일단 그 당시에 중앙당에서 모든 후보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한 거는 맞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후보에게? 그렇죠. 모든 예. 캠프에게 줬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준 것까지는 그래서 이준석 해명의 취지는 뭐냐면 그렇게 준 것까지는 룰에 있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난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준 것까지는 잘못이 없는데 그걸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는 그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 쪽에다가 물어봐야 할 일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왜 이걸 내가 해명해야 되느냐. 한동훈 대표가 해명을 좀 해라. 이걸 왜 내가 해명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의원의 해명이 맞으면 이준석 의원의 해명대로 그 당시에 중앙당이 각 후보에게 안심번호를 준 게 맞으면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그 안심번호를 준 목적은 선거운동을 하라는 취지였을 겁니다. 예. 선거운동 하라고 줬겠죠. 그렇죠. 선거로 그래서 문자 보내잖아요. 선거로 그렇죠. 보통 문자 보내죠. 그렇죠. 예.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그 당원들에게 이렇게 뭐 연락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지지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거나 뭐 이런 용도였을 텐데 그런 것을 하라고 준 번호를 이제 일종의 여론조사 기관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는 여론조사 기관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돌리는데 썼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이 당원 당규 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지금 어떤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냐면 본선 경쟁력을 지금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선 경쟁력을 왜 확인했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하고 붙였을 때 본선 경쟁력이 윤석열 후보가 제일 나았습니다. 이걸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하는데 썼을 거다라는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네.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두 번째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서 다뤘어야 될 정보 아닙니까? 당원 안심번호라는 건. 물론 그렇죠. 직접적인 전화번호가 아니라 뭐 안심번호라는 형태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개인이 식별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렇죠. 1차적으로 가공한 거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정보인데 그게 어쨌든 명태균 씨한테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역설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서 이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이라든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구나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도 또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정식 계약을 맺었거나 비용을 지출하고 이루어진 그런 여론조사도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추정하기로.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선관위에 보고되거나 이런 거 비용을 보면 여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경선을 할 때 한 거니까 또 이거는 뭐 별개로 따로 이제 뭐 회계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비용이나 계약 관계의 문제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익명정보라고 해서 모든 게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익명화된 정보, 그러니까 가명정보라고 하죠.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개인을 여전히 특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뭐 어느 정도 형사처벌이나 위법 논란이 있을 수가 지금 있습니다. 넘어간 정보는 대의원, 책임당원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고 성별과 지역이 구분된다는 거고 휴대전화 암신번호 이렇게 넘어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익명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면책되지는 않는다. 한번 따져봐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에서 준 거야 뭐 어떤 당원 당규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그 선거 운동을 위해서 준 거니까 뭐 직무상 이런 거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캠프에서 근데 명태균 씨한테 어쨌든 그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명태균 씨가 해당 윤석열 캠프하고 뭐 어떤 공적인 뭐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캠프의 어떤 직책을 맡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캠프에서 명태균 씨한테 넘어간 것이 직무상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 방법에 따라 여론조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공인한 복수의 국내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다. 공인한 복수의 국내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러니까 이제 당에 공식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복수에. 그리고 그거를 본인들이 공인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서 조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서 한 조사인지 여부는 이준석 대표가 이게 뭔가 꼬리 자르기 할 게 아니고 이거는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선은 정치적인 것과 법률적인 거는 나눠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법률적인 거 먼저 보면은 사실 이 경선 때 안심번호로 미리 줍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선거 운동에 쓰라고 주는 겁니다. 각 캠프 당사자들이 와서 받아가고 한 10일 정도 지나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안심번호 그 유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10일 지나면 없어진다. 그 번호 자체는 변형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들어오셨습니까? 당내 경선 같은 거 할 때 당원들을 추출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당원의 정보라는 것은요. 정당법상 상당히 강하게 보호받고 있고 당원 명부 유출하면 엄청 세게 처벌합니다. 그리고 당원인지 여부는 민감정보, 그러니까 개인정보 중에서도 엄청 중요하게 보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는 정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막 떠돌아다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일단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당규에 보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39조에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나옵니다.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뭐라고 나오냐. 8호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 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가 금지되고 있어요. 당규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당규 위반인 건 명백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이게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겁니다. 이게 개인정보 문제 우리 김경민 변호사님 짚어주신 것도 맞고요. 또 익명의 정보가 넘어갔다라는 것은 사실상 당원 명부가 넘어간 거니까 명부 위반, 정당법 위반 문제도 또 하나가 나오는 거고 지금 이 당규 위반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뭐 중앙당에서 나갔든 캠프에서 나갔든 일단 국민의힘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의 2021년도 10월 달에 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그 이준석
대표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책임은 정치적으로 다 지는 거고 이제 법률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각각의 그럼 어느 캠프에서 나갔나 아니면은 중앙당에서 나갔나 어디서 당직자가 나갔나 이거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될 문제가 남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당원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라는 건 우리가 아마 들어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경선에서 50%를 반영한다는 것은 당은 당연히 당원 명부를 갖고 있죠. 그렇죠. 당이 선정한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이 의뢰를 해가지고 당원들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지 어떤 캠프, 어떤 일반인이 당원 명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선거운동 기간에도 당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라는 건 우리가 그래서 들어보지를 못하는 그러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법 사안이니까 가볍다라고 아마 국민의힘에서 반박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역으로 물어봐야 돼요. 왜 송영길 대표는 정당 똑같은 경선인데 그렇지. 지금 돈봉투 돌렸다라고 수사받고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정당 문제라고 해서 또 가볍게 여기고 넘어간다면 송영길 사례를 가지고 방어까지 해야 될 것이다. 그러네.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예. 그 송영길 사례는 정당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거 더 파괴죠. 그러니까 이거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업무 방해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당의 경선이라는 업무를 지금 방해한 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야 뭐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면제해주더라도 나머지 관련자들을 지금 싹 다 수사를 해봐야 될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보니까 선거 그 캠프에 무슨 뭐 선거 지원단장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은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이고 뭐 어디에서 어떻게 유출이 돼가지고 이게 아까 그 말씀이 아주 머릿속에 꽂히는데 선거 운동용으로 여론조사하면 안 된다. 당규에 그렇게 돼 나와 있으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야 본선 경쟁력이 누가 더 좋아? 라고 여론조사를 한 거는 사실상 그때 당시에 윤석열과 홍준표 그다음에 3, 4위 후보들 유승민 누구였죠? 원희룡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 구도를 생각을 해본다면 압도적으로 본선 경쟁력이 윤석열이 나왔었거든. 근데 그거를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시 리바인드 시켜줬다면 사실상 선거운동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사실 본선 경쟁력을 평가하려면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여론조사를. 근데 그렇지. 당원 명부만 가지고 그게 본선 경쟁력 조사가 되나요? 그렇다면 더 선거운동에 가까운 거죠. 그 의도가 이게 선거운동이라면 그러네. 예. 그럼 당규에 나와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고 이거를 근데 아까 비용 문제 이야기를 우리가 하다 말았는데 비용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지불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정해놓지 않은 방식으로 아마 모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아마 안 됐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금에 관한 문제는 이제 부수적으로 다 따라 붙는 거고요. 이게 위법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아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나 정당법의 당원 명부의 유출 문제나 아니면 업무방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거는 정말 송영길 대표 사건에서 정당 민주주의 파괴했다고 그렇게 지금 검찰에서 엄정하게 책임을 그러네. 묻고 있잖아요. 네. 이게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송영길 대표 재판도 더 이상 진행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와가지고 검찰을 어떻게 믿습니까? 뭐 이제 저는 이제 기대를 버렸습니다. 예, 검찰 대외적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공표를 했거나 아니면 언론에 흘렸거나 뭐 기사 속에 넣도록 기자들에게 좀 알려줬거나 우리가 뭐 돌려보니까 당원들에서는 압도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에 중간중간에 넣을 수가 충분히 있거든. 그리고 11월 1일 날에 바로 앞서서 지금 한 거란 말이야. 11월 1일 날에 당원 투표는 하고 그러면 당원 투표하기 직전에 여론 조성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노조명 의원실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이나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아까 그 김민하 평론가가 말한 대외적으로 공표를 그때 아니면 흘렸든가 뭐 이런 기사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약간 예. 경선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런 익명 정보나 익명 전화번호는 선거 문자 보내라고 주는 용도가 주된 용도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기호 몇 번 누구누구 지지해 주세요 이런 문자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알기로 후보들마다 몇 번까지 보낼 수 있다 이런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직선거법상에도 규정이 있고 그쵸. 당에도 규정. 몇 번까지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그럼 그 한도를 다 채워서 추가적으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면 그 추가적인 거를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그러네. 예, 이런 방법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아까 이준석 의원이 발빠르게, 그러니까 꼭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이분은 빠르게 반응을 내고 상세히 막 TMI식으로 내는데, 그렇지. 저는 이준석 대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을까요?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 정치의 정무적 책임의 기본을 좀 이해를 하면서 전 대응했으면 좋겠다, 좀 차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 말이죠. 한동훈 대표 뭐 입장 또 여기도 선택적으로 안 낼 가능성이 높은데, 네. 한동훈 대표 지금 김대남에 대해서는 막 당에서 징계하려고 하잖아요. 본인 공격 사주였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당에서 명태균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할 거면은 네. 이거부터 감찰 지시를 오늘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 당에서도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당에서 징계할 수 있거든요.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네요. 합법적으로도 쫓아낼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 징계는 불소추 특권과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저는 여론조사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이것도 명태균이 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그렇죠, 데에서 그렇죠. 한 거니까 아직은 명태균 씨가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건 법정 가서 다툴 얘기고, 일단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 씨가 한 걸로 지금 다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도 문제지만 2021년도 5월 15일에 이준석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일 세상 뒤집어진다라고 설쳤던 그 여론조사도 이준석 의원이 미리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거기도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당내 경선, 똑같은 경선, 지금은 대통령 후보 경선 얘기하지만 그때는 당대표 선출 경선이거든요. 그러네. 그럼 그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후보는 어떻게 명태균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하루 전에 받을 수 있었느냐. 여하튼 미래한국연구소 PNR이었어.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명태균과 이준석의 이 유착 라인, 카르텔, 한몸, 이거는 당대표 경선 때부터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준석 의원만큼은 명태균이 정상이다. 명태균과 자기만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의 사실상 원팀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여론조사 이게 차지에 나왔으니까 여기에만 흥분해가지고 입장을 막 쏟아낼 게 아니라 2021년도에 명백하게 5월 15일에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내일 세상 뒤집어집니다. 실제로 그 시간에 뒤집어졌거든요. 이걸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여론조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등장인물이 똑같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문제되는 2021년도 10월 대통령 경선 때 당 대표 현직이었기 때문에 자꾸 쫓겨난 얘기할 필요 없고 여기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본인의 책임을 좀 통감하는 게 먼저 아닌가? 국민 앞에 좀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저 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보면은 그 지난 대선 때 사실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갈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뭐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막 거의 10% 이상 차이 난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그거 막 뿌렸었어. 예. 네. 그렇게 차이 나는 거에 대한 어떤 여론, 자기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으니까 예. 그런 근거가 있을 건데 그 네. 근거가 혹시 명태균 씨의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었나? 그럴 수도 예,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굉장히 좀 높게 나온 여론조사들이 많았거든요. PNR에서 나온 것들이 희한하게 높게 나온 것들이 많았어. 근데 전 네. 이거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한 게 지금 예. 명태균 씨가 오늘 아침에 입장을 낸 게 홍준표 시장한테 경고장을 또 날렸어요. 홍준표 시장한테는 왜 홍 또? 시장님 한번 같이 까볼까요? 같이 아니 홍 시장이 또 뭐라 그랬어요 명태균 씨한테? 뭐 그냥 항상 예.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손절 치부를 하니까. 손절을 하니까. 뭐 어제 김종인 위원장도 손절하니까 이분이 예. 막 상중이라는 예. 어제 그 정치적 아버지 돌아가셨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또 홍 시장을 저격하고 있는데 뭐 윤한홍 의원, 김재원 의원 다 저격하면서 지금은 예. 또 홍 시장까지 이거 수사 감당하겠냐? 대통령을 향해서는 탄핵하야 감당 가능하겠냐? 홍 시장한테는 수사 감당 가능하겠냐? 저는요 이거 차제에 더 덮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발본색원을 해야 되겠다. 홍준표 다 수사를 해야 시장,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홍준표 다 시장 얽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 그랬거든요. 홍준표 시장하고 하루에 서너 번을 통화하는 사이였는데 자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해서 야 그러지 마시라 그런 다음에 연락이 끊어졌다. 맞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홍준표 시장 스타일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뭐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잠잠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렇지. 명태균의 미움도 얘기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사실. 그랬네. 그러니까 모든 뉴스에 대해서 그랬네. 사실 뭐 사이버 레카냐 그랬는데 사실 정치권 사이버 레카 아니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은 더군다나 홍준표 시장님이 지금은 이제 대구시장이지만은 경남도지사도 했었고 고향도 사실은 고향이 대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남 창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그러네. 경남권 인사고 하니까 경남권 인사였네. 그러니까요. 경남도지사도 하고 아시나? 그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는 이제 뭐 한마디 하신 거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항상 저렇게 호황됐다. 선거 브로커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치는 선거 브로커인데 네.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다 그 장난에 당한 사람들이다. 피해자들이 다 오세훈이고 나경원이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니냐. 당당하게 얘기들 하시라. 지금 다 그 몸살이는데 당당하게 얘기를 해라. 난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내가 진작에 저 사람도 내가 알아봤다. 자기도 옛날에 뭐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진작에 알아보고 내가 딱 끄는 사람이다. 나는.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그런 여론조사 이상한 거 들고 와서 끄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자꾸 자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반격을 하면서 날 모른다고 그렇지 않을 건데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홍준표 시장님이 나를 모른다고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명태균 씨는 약장수 사기꾼이다. 근데 나는 그 약장수한테 당해서 약을 안 샀다. 딱 요거예요. 근데 저는 명태균 씨가 참 신기한 능력은 있는 게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고소고발 남발했습니까? 근데 명태균이 딱 들어서니까 대통령이 고소고발을 못하고 버르장머리가 고쳐집니다. 홍준표 시장도 대구시정에 집중 못하고 그렇게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감나라 배나라 마치 상임고문 하다 잘렸잖아요. 그렇게 논평을 내던 분이 지금 딱 거의 명태균만 걸리면은 거의 침묵 모드예요. 홍준표 시장을 대구시정에 집중하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이 명태균 효과가 뭔가 서로 책 잡힌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홍준표 시장을 한두 해 봅니까? 그렇지. 수십 년 봐왔거든요. 지금은 숟가락을 얹어도 한참 얹어야 될 때인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안에서 유승민 의원만은 명태균 언급했을 때 이 뭔 소리냐고 선을 딱 긋습니다. 할 말을 하거든요. 거의 유승민 대표 빼고는 정치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는 거의 지금 명태균 앞에만 서면은 왜 나는 작아지는가. 정말 노래 가사 같은 그런 아주 신비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 정치인들이 전부 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주파나를 다 튀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불리할 게 있냐 없냐 막 이런 건데 아마 유승민 의원 정도가 불리할 것이 안 엮여 있는 거 같고 한동훈 대표도 뭐 엮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겠죠. 검사하고 징계라는 거죠. 법무장 그 아이디어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만 딱 곤란해서 할 수 있겠네. 핀셋 감찰, 핀셋 감사를 할 수 있겠어. 아니 뭐 꼭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노조면 의원실에서 나온 이 보도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캠프 시절에 뭔가 좀 관여가 됐었을 수도 있겠네. 후보가 몰랐을 리는 없잖아 이거. 모를 수 없죠. 네. 몰라도 책임져야 돼. 지금 다들 엮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정말 뿌리 끝까지 파헤친다. 그러면 평론가의 상상입니다. 뭐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평론가가 지금 이 모든 언론 보도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보수가 괴멸할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다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무슨 이 얼기설기 해명을 내놓으니까 대통령이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와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이 명태균 씨를 데리고 왔기에 지난 대선 후보 경선하고 뭐 대선할 때 그때 이제 집에서 2번 만났고 그 다음에 취임하고 나서는 모른다. 그리고 이걸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니 대통령실은 그러니 바로 그 고위 당직자가 나냐 라면서 이준석 의원이 나타나서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갑자기 김종인 전 비서장 나왔고 또 한마디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아니 김종인 위원장의 그 말은 그럼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게 그때 전화가 온 사람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총장을 한번 만나줄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전화를 받고 갔더니 그 자리에 명태균이 있더라. 그랬죠. 그게 이거야. 그게 이제 한겨레 보도가 그 얘기고 그다음에 플러스 동아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그 전화가 근데 누구 번호로 왔느냐? 명태균 번호로 왔다. 명태균 씨 번호로 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리고 뭐야? 같이 또 차를 타고 왔다며. 그렇죠.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한마디. 그 사람들 꽤 친해 보였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그전까지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지금 명태균이라는 공을 떠넘기는 것 같으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한국일보를 또 보는데 제목이 막 이런 게 있어요. 명태균 위험하다. 대선 출마 윤 창원 찾은 그날 친윤 윤한홍의 경고. 이래가지고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는 멀리해야 됩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고를 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묶인 기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것도 퍼즐이 딱 맞는 얘기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경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럴 법한 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모든 공천 개입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이 2022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2022년도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아시겠지만 박한수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경남도지사를 나가면서 생긴 일 아닙니까? 예. 그때 아시기로 그리고 일부 언론에 다뤘지만 경남에 있던 윤한홍 의원은 박한수 경남도지사 후보를 거부한 거잖아요. 경남도지사 후보가 박한수 의원이 하는 거 싫다고 한 거잖아요. 예. 본인이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그래서 안 맞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창원의창에 보궐선거를 치를 때 후보도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는 거를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또 어제 보도를 보면 박완수 의원은 또 명태균 씨하고 같이 윤석열 대통령 집에 간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예. 2022년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를 가운데 놓고 명태균, 김영선, 박완수 팀이 있는 것이고 그러네. 윤한홍 플러스 알파 팀이 있는 거고 두 세력이 붙은 거예요. 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건데 뉴스토마토 보도 애초에 나왔던 몇 개 보도 중에 잘 기억해 보시면 명태균 씨가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주변에 한 말 대통령이 김영선이라대라고 하는 그 발언 나온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둘 세력이 알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용산이 정리를 한 거죠. 이 보도가 그러면 명태균 씨 쪽이 맞는 거야. 그래서 실제 공천이 어떻게 됐습니까?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김영선 이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후보 이렇게 정리된 거잖아요. 윤한홍 씨 밀린 거예요 이때.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윤한홍 씨가 내가 경고했다라고 하는 게 그 경고했지만 밀려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여서 이게 퍼즐이 맞는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윤한홍 씨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변 윤핵관들한테도 이 얘기를 경고를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경고를 했냐라고 기자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윤 의원 측 관계자, 윤한홍 의원 측 관계자가 권성동, 이철규, 정점식 의원을 거론했다. 명 씨가 이들에게도 접근했지만 윤 의원의 사전경고 덕분에 관계를 끊고 손절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을 어디까지 믿을 거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만 여기서 재밌는 거는 윤핵관이라고 하면은 이분들 외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권성동, 이철규, 정점식 말고 지금 누가 나와야 됩니까? 장제원 의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장제원 의원 이름은 왜 안 나왔습니까? 경고를 안 해서 안 나왔나요? 경고를 했는데 안 들어서 안 나왔나요?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제원 의원도 사실 부산 지역구기 때문에 명태균 씨와는 다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은 이제 말을 좀 아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이 막 꼬이고 있습니다. 본인 말씀이. 그게 뭐냐면은 9월 30일자 MBC 보도된 김종인 위원장 멘트입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과 다리를 놨다는 건 헛소리다라고 일축했다고 나와요. 헛소리다. 뭘 네가 다리를 놓냐. 근데 어제 한겨레 보도나 또 다른 보도, 주간동화 보도에 의하면 명태균이 전화를 걸어와서 김건희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렇지. 둘의 다리를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4월 달에 한 번 만남이 결렬되고 7월 달에 다시 4인 자리를 만들 때 명태균 씨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9월 30일, 그러니까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MBC 기자하고는 만나가지고 명 씨가 윤 대통령하고 다리를 놨다는 건 헛소리다. 이게 부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이 꼬이거든요. 거기다가 7불사 회동 부분도 뉴스쇼 나가셔가지고는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서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3월달로 시간을 돌려보면 그때 김종인 위원장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을 놓고 이제 와서 손절을 치다 보니까 본인들의 과거의 말과 이게 다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정치인의 말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지금 다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거짓말과 진실을 막 섞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거의 독약을 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 이 부분은 진짜 빠르게 저는 공수처가 수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신 변호사님 말에 제가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족을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처음에는 다들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기로 다들 걸쳐 있으니까 이 명태균 씨 얘기 나왔을 때 다들 쉬쉬하면서 뭐가 하여튼 딱 비집고 나오면은 다 피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적당히 덮는 분위기로 가다가 이제 서로 명태균이라는 이 부담스러운 똥을 막 서로한테 떠넘기기 시작하니까 이걸 왜 내 쪽으로 던져? 내 거 아니고 네 거잖아. 이렇게 떠넘기기 시작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논리가 시작됐는데 사실 이제 수사로 풀어야 된다는 신인기 변호사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 공수처는 아니죠.
그냥 공수처 공수처는 아니야. 거기는 네. 제가 또 경험을 해보기도 네. 했고 안 워낙 됩니다. 이제 검찰을 못 믿다 보니까 이때 최병 특검과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좀 무조건 이야기를 해야 이것도 되는데. 특검을 예. 포함시켜서 특검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아유, 해요. 왜 그러냐? 미치겠다, 진짜. 큰일 공수처는 났네. 제가 보기엔 검찰보다도 못 믿을 수 있어요. 검찰은 최소한 수사를 하는 신용이라도 하거든요. 아, 그럼 공수처는 수사를 안 해요. 아니 김건희는 또 수사 안 하잖아. 보면은 또 이 저 주가 조작은. 사건도 그러니까 이 사건도 공수처에서 지금 또 배당 어디로 했습니까? 수사 4부로 했어요. 아, 네, 수사 4부 모든 게 다 지금 수사 4부로 하고 있어요. 최병 특검 최병 사건도 네. 수사 4부에서 하고 있고 모든 거 뭐 민감한 거 있으면 전부 수사 4부로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사 4부에 검사 몇 명 없어요. 한 4-5명밖에 없고 그중에 실제로 일을 돌아가고 있는 주임 검사급 검사는 한두 명밖에 없단 말이죠. 아. 그 사람들한테 재해병도 던지고 공천 개입도 던지고 뭐 명태균도 던지고 다 던지다 보면 일이 이게 됩니까?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되는 안 되지.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공수처는 전 그럼 공수처의 1부, 2부, 3부라는 부서는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걸 되묻고 싶어요. 모든 걸 다 수사 4부에 몰아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예. 수사를. 그 광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적을 해야 될 게 사실 이준석이나 김종인이나 명태균은 그나마 본인들이 나서서 뭐 관련 있다, 관련 없다, 거짓말이다, 어쩐다 저쩐다, 뭐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 김건희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고 명태균이랑 몇 번 만났냐, 얼마나 깊은 사이였냐, 뭘 했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계속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야? 대통령실 관계자 누구고 이 사람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봤어? 물어봤냐고. 물어보고 아니 몇 번 만나셨어요 대통령님? 예?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가 언론 브리핑 해야 되니까. 그럴 만한 간이라도 있냐고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그냥 무조건 무한 반복하고 있는 언론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허황된 말, 그냥 지어낸 말, 본인도 물어보지 않은 말, 당사자한테 확인도 안 될 말을 그냥 본인의 뇌피셜로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근데 그거를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야. 김건희와 관련된 거랄지 윤석열과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도대체 누구야? 비서실장이 말하는 거야? 지금 뭐 시민사회수석이 말하는 거야? 대변인이 말하는 거야? 도대체 누가 말하는 거야? 저 언론에서 그거를 제가 뭐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잖아요. 그거 좀 이건 바꿨으면 너무 좋겠는데 심각해. 대통령실 관련된 보도만 나오면 맨날 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고위 관계자, 요새는 핵심이나 고의도 안 하고 그냥 관계자야. 관계자 이러는데 그러면은 사실 뭐 이거의 신빙성이라든가 뉴스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걸 전혀 뭐 없어.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마치 그러면 무슨 그리고 찌라시 윤석열이나 뿌리듯이. 김건희 씨가 지금 정확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본인들 관련된 것들은. 근데 김건희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물어봤어? 도대체 김건희한테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물어봤냐고. 최소한 말씀 주시는 것처럼은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지 지금 말고 상황이. 비서실장이 이 말을 했다. 그렇지. 대변인이 이 말을 했다. 그런 거라도 밝혀줘야 그런 정도는 해야 레거시 미디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정도 이건 아니겠어요?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거야. 왜 다 장막뒤에 숨어가지고 책임도 안 질 말을 대통령실 발로 툭툭 하고 그걸로 가지고 기사 채우고 말이지. 그게 무슨 신빙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 네. 보수가요, 딱 그림은 이겁니다. 제가 정리를 단순하게 해드리면 네. 팀 김건희가 있고요. 팀 김건희. 팀 김건희. 그다음에 팀 이준석이 있는 겁니다. 예. 팀 김건희에는 이제 윤석열, 뭐 윤핵관들 뭐 그렇게 붙어 있는 거고, 예. 팀 이준석에는 김종인부터 그쪽 세력들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렇지. 명태균은 양다리입니다. 양다리로 양쪽을 갖다가 다 자기 이용할 거 뽑아먹고 하다가 그렇죠. 지금은 이제 본인의 힘이 더 안 통하니까 이제는 가스통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나 불고 다 터뜨린다. 그렇지. 단체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가스통 들고 저러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팀 이준석에서 이제는 약간 손절하면서 명태균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데 여전히 이준석 의원은 팀 이준석을 명태균과 같이 끝까지 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마 명태균하고 이준석, 그리고 아마 윤석열, 김건희, 뭐 김종인 등등등 아마 이렇게 또 팀이 재편이 돼가지고 아마 이제 서로 수습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저 이거 100% 못 덤다고 보는 게요. 상대가 누굽니까? 이준석과 명태균이에요. 저는요, 명태균을 보면요,
아,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한테 정치를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아주 그 언론을 이용한 수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니 이준석 의원은 본인은 계속 김종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팀 이준석의 김종인 원래 같이 양다리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명태균도 정치적 아버지는 그렇죠. 김종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어제상을 치렀잖아요. 어제상을 치렀으니까 서로 간에 배달이 넘길 수 그렇죠,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 이거 상황 못 덮는 게 명태균, 이준석도 곤란하지만 또 김건희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이 세 명이 지금 언론을 가지고 떠들어대기 시작하면은 이거 정말 긁어부스럼이 안 날 수가 없고 이거 이제 못 떴습니다. 이제 언론이 다 까발려져가지고 다 언론들이 달려붙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언론에서 자꾸 그 명태균 씨만 제가 명태균 씨 두드러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관련 없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만 허황되고 이상한 발언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의 지난 2년 동안의 말은 제가 보기에는 한 8, 90%가 허황되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죠. 이 맞는 게 하나도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무조건 이렇게 받아쓰면서 이쪽 말에다가는 무조건 신빙성을 두고 명태균 씨의 말은 이거는 허황된 말이다. 이 사람은 정치 브로커일 뿐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도대체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가 있어? 사실 최혜병 구명 로비 이런 거일 때도 그렇지. 그냥 이정우 씨가 갑자기 그냥 하루 네. 아침에 그냥 나가 허풍이었다 이렇게 허풍이었다. 하니까 그냥 전부 다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단은 이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작년부터 뭐가 터지면 일단 부인해. 그런 그렇지. 일은 없었다. 네. 관계가 없다. 그런 다음에 뭐가 이제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허풍이었다. 예. 이 모든 것 그런 다음에 제보자를 수사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대통령실이 네. 주로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 예. 명태균 씨 거는 이거 그 모드를 그렇게 열심히는 또 안 해요. 또.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완전히 지금 와 이런 녀석이 있나 막 이러면서 명태균 씨를 막 제가 좀 과잉된 표현을 하자면 막 인간 쓰레기라고 하고 막 가짜뉴스 제조기라고 하고 난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좀 오해가 있으신데 네. 2번 만났어요. 뭐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아니,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캠프 측도 그렇고 윤석열 당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얼마나 많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또 선택적으로 그렇죠. 침묵하고. 주가 조작 주포 뭐 이종호 씨나 네. 이런 사람들 결혼 후에 만난 적 없다며요. 예. 네. 아니, 만났잖아요. 근데 또. 순 거짓말장애들이 지금 국정과 그러니까 당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거짓말로 우기는데 선수인 사람들이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뭘 갖고 있길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예.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명태균 씨 그 쉽게 발로 차지 말아라. 한 번이라도 그렇게 열정적인 적이 있었냐? 너희들은. 네. 어? 여론조사 비용 예. 3억이라도 준 적이 너희들은 있었냐. 언제 그렇게 헌신한 적이 있었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지금 하얗게 연탄재가 됐다고 빨갛게 검은 거에서부터 빨갛게 한번 불타 올랐었어. 내가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네. 씨는 그 막 허황됐다는 막 이런 세간의 이런 네. 말보다도 의외로 또 본인 일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면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있는 것 꿈이 같아. 있었겠지.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여론조사를 3억 6천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해놓고 그렇지. 저기 돈도 안 받고 예.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 그건 어느 정도 자기가 뭔가 그 비전을 가지고 뭐 여기 모든 걸 걸었다 이런 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산이 캥기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의심이 드는 게 저 같은 사람만 그런 의심하는 게 아니고 또 제가 꼭 한 번은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매일? 예. 조선일보 얘기하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얼마나 이 사건을 열심히 용산의 실드를 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재보궐선거 코앞인데. 그렇죠. 예. 재보궐선거 잘해야 되는데 예. 아무리 그래도 선거 앞두고는 한 팀 해야 되잖아요. 그 실드 그렇지. 쳐야 되는데. 예. 원팀이니까 원래. 그렇죠. 실드를 쳐야 되는데 예. 용산이 답답한 거예요. 사설 제목. 명태균은 뭘 믿고 협박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저기 예상 가능한 범주죠. 용산은 뭐가 캥기는 게 있나?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용산은 캥기는 게 있냐고요. 조선일보도 사설을 이렇게 쓸 정도면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다. 저는 지금 최근에 제가 책을 써서 이제 이번 달 말에 책이 나오는데 보수의 종말. 보수의 종말입니다. 예, 저는 제 보수의 책을 종말. 홍보 안 해도 예. 지금 명태균 사태를 통해서 예. 보수의 종말로 가는 이 흐름 속에서 예. 자동 홍보가 되고 있다. 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보수가요.
종말로 가고 있어요. 그 종말의 끝이 어디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가고 종말을 있습니다. 해서 새로운 보수로 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민주당 정도가 보수 플러스 리버럴 약간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진보는 어디냐? 진짜 진보가 태어나야지. 진짜 진보는 태어나야 되고 보수는 지금 굉장히 많이 변형되고 왜곡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태 정치보다 더 나쁜 예. 게 지금 명태균의 이 명태 정치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명태 정치는 보수의 종말과 함께 뿌랭이를 뽑아야 된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판이 또 열려야지 한국 정치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광고 보고 긴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교신 경정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홍보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때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은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 후에 문의해 주십시오. 1670-2571. 예, 최상병 사건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상병 지금 그 임성근 사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오랜만에 이 이름 불러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재직 당시에 위문 경력금을 매달 2,200만 원꼴로 썼네.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2,200만 원꼴로 위문 원래 이렇게 많아요? 사단장 위문 경력금이? 아니 원래 사단장한테 뭐 엄청나다. 나오는 돈이 있기는 있죠. 그냥 휘하부다에 뭐 대대연대 방문할 때 이제 뭐 초코파이도 주고 뭐 이렇게 그냥 경력금 주지 않습니까? 회식비로 쓰라고. 근데 이분은 그 이전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쓴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최상병 순직 직후에 지난해 8월에 5,500만 원을 썼어. 이해할 수가 없는 의미입니다. 보면은 그 이전 사단장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와. 그 이전에는 조광래 전 이사단장은 10개월 동안 7,700만 원을 썼어요. 예. 이게 월 평균으로 보면은 3배 가까이 쓴 겁니다. 그리고 전임자 김계환 현 해병대 사령관보다 30% 더 많이 썼다. 그리고 후임자 주일서 현 1사단장보다는 60% 많은 금액을 썼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특별히 집중된 기간이 최상병의 사망. 그렇죠. 순직 그 다음 달인 8월 달 그때 5,500만 원 쓰고 8월, 9월, 10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정책 연수를 가면서 1사단 떠나거든요. 그렇죠. 그 3개월 정도 동안 거의 1억 원. 1억 원을 예. 썼어? 이 정도를 쓴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언뜻 들은 생각은 그 본인은 본인의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밑에 있었던 사병이 안타깝게 순직을 하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본인의 과실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돈으로 대충 밑에 사람들 위문하고 경력금으로 떼우려고 한 속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아, 나쁜 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두 가지 정도가 들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내에서 평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원래 안 좋았어요. 이 사건 나기 아. 전부터 부하들한테 그래요?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고 위에 사람한테만 잘 보이고 부하들은 그러니까 이 밑에 부하들이 이 최해병 사건 이후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여론 그 해병대 내 여론이 완전 싸늘해졌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돈으로 자꾸 막 위문품 주고 경력금 주고 부하들한테 입막음 하려고 굉장히 안 좋네. 이런 목적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임성근 사단장 본인 스스로도 이제 일단 뭐 대통령의 경로나 뭐 이런 것이 나오고 뭐 그런 다음에 자신은 원래 직무 배제가 됐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예. 8월 달에.
그런 다음에 본인도 어느 정도 직감한 거 아닌가. 나 1사단장 자리에 얼마 오래 못 있는다. 아, 얼마 오래 못 있으니까 있는 동안 펑펑 쓰자. 회식비도 많이 썼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회식비도 보면 정책연수 가기 직전에 회식비를 한 200만 원 넘게 쓴 걸로 나오는데 같은 횟집에서만 또 130만 원을 썼다고 기사가 나오거든요. 아, 이런 형태가 이게 KBS도 말이죠. KBS도 사람들 무급휴직시키고 구조조정시키고 뭐 이렇게 쥐어짜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보직자들은 업무 추진비를 또 많이 올렸더라고. 야, 비슷한 행태가 나타나는구나, 이게. 이 사람들이 너무 사익 추구형 아닌가? 무슨 이게 뭐 약간 이게 비춰져 보이는 게 대비되는 게 검찰 특활비. 그렇죠. 네, 약간 똑같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검찰도 그렇고. 예. 막 검찰 특활비는 사실 뭐 대간첩 작전, 대공이라든가 마약 수사 이런 은밀한 데 쓰라는 건데 막 스테이크 집 가서 막 고기 먹고 막 이런 데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특별히 챙기는 어떤 검사들이랄지 검사장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좀 챙겨준 거 아니냐. 본인 예. 사단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자기 사단 만드는 활동비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이쁜 내 말 잘 듣는 검사장 그런 청에는 더 많이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보도에는 지금 김기현 변호사가 공익신고자인데 국민의힘 고발 때문에 경찰 조사를 지금 받는다. 예. 이렇게 나왔었어요. 제가 마포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예. 예. 지난주? 예. 뭐라 그러던가요? 한번 갔다 왔는데 네. 세 명이 일단은 하나는 명예훼손이었고요. 하나는 업무방해였습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네. 그 단톡방에 예. 그래서 그 멤버들 그분들이 제가 제보함으로써 자기들 명예가 훼손되었다. 네,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 뭐 근데 유일임이랑 똑같다. 유일임 방심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명예훼손이 유행이에요. 네, 명예훼손. 아, 윤석열도 똑같네. 윤석열. 명예훼손으로 사람도 집어넣고 막 그래요. 예, 네,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쫄았거든요. 예. 아, 이걸로 막 갑자기 막 이거 나 구속영장 청구되는 거 아니야? 저도 사기꾼한테 명예훼손 당했어요 지금. 예. 명예훼손 근데 고발 고소 당했어. 저는 이제 요거 한 건인 줄 알고 갔어요. 네. 근데 한 건이 더 있다는 거예요, 거기 네. 수사관님. 이것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 뭔 건이 또 있냐?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고발하는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난 그건 모르는 내용인데. 그래가지고 뭐 혹시 국민의힘이 했다고 하니까 내용 확인하고 내가 그럼 그건 다시 조사를 따로 받든지 이게 네. 맞지 않냐 이랬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허위 사실을 JTBC에 제보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JTBC의 업무를 방해했대요. 아. 아니, 그- 그럼 JTBC는 바보야? 바보네. 제가 그래서 바보네. JTBC는 어. JTBC는 화내는 공직 기자 그래서- 케이스도 그렇고 예. 늘 바보구나 그러면 갑자기. 이게 그러면 JTBC에서 이거를 고소를 했나요? 이렇게. 예. 아니요,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대리네, 대리해주는. 대리로? 고발 대리 아니, 고발. JTBC가 업무가 방해됐다고. 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제가 JTBC 업무를 방해했다. 와, 이 범죄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야, 무지하게 이거 쓴 사람 누군지 몰라도 굉장히 창의적이다. 예. 아니 근데 법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수사를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반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변호사로서 세금 내고 국방업무 지금 해병대 다녀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부동시로 그냥 군 면제되신 분이 아니야. 근데 해병대 다녀오고 세금 제대로 내 제가 배운 근대 국가 현대 국가로는 세금 내고 병역의무 우리는 병역의무까지 하잖아. 대한민국에서 시민이 그 정도 하고 자기 일 확실히 하면 국가가 왜 경찰이나 검찰이 야 와보시오. 당신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본인의 일상을 지금 흐트러 놓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래도 되는 거야? 안 갈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너무 택도 없는 지금 사건이잖아요. 택도 없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택도 없는 사건들은 수사기관에서 그냥 그 관계인 안 부르고 각하를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각하시켜라. 이건 택도 없는 거고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보면 저를 부른 그 수사관님들도 보면은 뭐 높으신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와 그렇지. 같은 어떤 그냥 일상을 보내는 그런 그렇지. 분들이고 뭐 제가 안 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도 힘들 거 아닙니까? 위에서만 뭐라고 하고 그리고 저도 수사기관 출신이고 동업자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냥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가 몇 시간이나 걸렸어요?
한 순조사 시간 한 2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한 뭐 4시간 되는 하루를 다 반나절. 네. 하루가 다 날아가는 건데. 이게 사실상 그 수사연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택연금이 있었듯이 수사에 묶어놓고 딴 일도 못하게끔 이제 그렇죠.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네.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공권력 이래도 되나? 오남용이죠. 이래도 되나 진짜 공권력이? 그래서 네. 저는 뭐 앞으로도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게 또 있습니다. 뭐 그래갖고 뭐 이번에 또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뭘 봐야 고발했어요?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뭐 청문회 때 뭐 제가 위증을 했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제보 내용이 다 허위라는 거예요. 아, 네. 미치겠구만. 그냥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공익 신고를 할 때 뭐 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제 뭐 변호사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망가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공익 신고를 할 때 익명으로 한 거잖아요. 제보를. 예, 예. 제보를 제가 드러나지 않은 방식으로 했는데 권성동 국회의원께서 그렇지. 거기서 네, 까버렸잖아. 제보자가 먼저. 김규현이다 이렇게 까버리고 저를 공격을 하시면서 그렇죠. 그냥 뭐 제가 이제 드러나면서 제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범죄 행위입니다. 네. 권성동이 깐 그렇죠. 거, 이름을 깐 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거는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죄라고 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권성동 의원을 고소했죠. 예, 그거 감감무소식입니다. 안가무소식이겠지. 그거는 또 경찰에서 또 제대로 조사를 안 하겠죠. 그래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내면은 수사 종료 예정일이라는 그 고소장 접수증을 저한테 주는데 네. 거기에 보면 수사 종료 예정일이라고 써 있어요. 3개월 뒤로. 3개월 뒤로. 네. 그거에 따르면 이 사건은 11월 하순 정도면 종료 예정일이거든요.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뭐 전혀 통보가 없습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예. 저는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권성동 의원 뭐 언제 출석한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시기니까 사람들이 법치를 이게 무슨 법치야? 윤치지, 윤마음이지. 아니 그 예. JTBC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김치인가? 같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이 그냥 대한민국의 업무를 다 방해하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얼마나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대통령부터 저는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검찰권과 이 수사기관들, 경찰을 비롯해서 너무 좀 오남용되면서 너무 권력에만 줄대는 이런 모습들이 그렇죠. 정말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든 지점까지 왔다. 너무 심해. 너무 심해. 과거에 그 KBS 사장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뭐 들이닥쳐서 막 압수수색하고 막 구속영장 발부하려고 하고 봉지욱 기자도 얘가 보고 있는데 얘 학교나 좀 보내고 압수수색 하자. 에? 얘가 보고 이제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나가더라도 네. 그런 거 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거는 좀 예전에 해줘야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뭐 유명한 사건은 아닌데 예. 수능 전날, 수능 당일날, 당일날. 수능 당일 아침에 압수수색을 쳐들어가서 고3이 있는 집에. 예.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아침에 이제 수능 고사장으로 가야 되는데 가려고 막 챙기고 있는데 쳐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해갖고 아빠 문제 때문에. 예. 그 학생이 재수를 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네 이거는. 네. 어? 그러니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수사해야 되는 사건들은 거의 수사를 안 하고 이게 3부 같은 경우도 3부 토건 체크가 거의 이제 확실했던 거 아니에요? 이종호 씨가. 아니 그게 3부 토건이지. 전 그거를 골프 3부라고 변명하는 그렇죠. 것도 와 그건 너무 창의적이었어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그 3부 토건 전 회장 아들 구치소에서 실제로 머물렀던 사람이 그 사람만 3개월 이상 머물렀다. 예. 이것도 사실 확인이 저는 되고 있습니다. 그 3부 체크가 당연히 3부 토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계속 해왔던 이유가 이종호 대표는 3부 토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만날 때마다 거의 3부 토건 얘기를 그리고 했어요. 이 단톡방에 있었던 예. 카톡방에 있었던 누군가도 3부 토건에 투자를 그때 당시에 했다면 그런 의혹이 있죠. 있죠. 예. 이종호뿐만이 아니고 이종호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의혹이 네.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종호 대표에 대해서 제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믿는 이유. 그러면 이종호 대표가 막 길기 날뛰고 하는 거는 이해는 가요. 예. 지금 뭐 명태균 씨나 이런 분들처럼. 그렇죠. 근데 그럼 다른 단톡방에 있던 그냥 제3자분들 그분들은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막 나서서 3부는 골프 3부야 라고 하면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골프 3부라고 주장을 하면서 박정훈 대령 측에
변호사들까지 예. 박종원 대령 측 뭐 그쪽에도 막 뭐 얘기를 했죠. 막 만나자고 만나자고 하고.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3부 토건이 아닙니다. 골프 3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종호 대표 구명 로비랑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제3자 분들이 그럼 본인들이 찔린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 3부를 진짜 세간의 루머처럼 우리 여사님도 혹시 들어가신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3부 토건이겠지는 알았지만은 뭐 그게 주가 조작인지 뭔지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 몰랐으니까 그렇죠. 이종호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한 건데 거기서 3부로 이게 불똥이 튀어면서 그리고 그러더니 이종호 대표와 그러니까 이종호 대표가 아닌 그 다른 단톡방 멤버들이 반발을 하면서 저는 와, 이 뭐 내가 모르던 게 또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이제. 제가 순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조금이라도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면 대통령 당선이 되고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혹시 주가 조작과 연루된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뭐 3부나 뭐 이런 거 혹시 그러면 나는 안 들어가야지, 나는 뭐 듣는 둥 마는 둥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사람이면.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난 행태는 인수위 때 양평 고속도로가 휘어졌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의 어떤 성정이나 행태 이런 거를 지금 봤을 때는 3부에 들어갔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행태는 아니거든요.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아. 그래서 그런 의심까지는 저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나?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예. 그 3부 토건 실제로 그때 주가가 확 뛴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이 정도면은 이제 거래소랑 금감원에서 바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뭐 이상거래 맞아요. 탐지하고 예. 뭐 예, 통보하고 이러면 수사가 돼야 되는데 전혀 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다음 이슈가 또 대형 이슈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그냥 쓰나미예요, 사실은. 게이트급이 중게이트급들의 쓰나미인데 뭐 이거 한 번에 뭐 정리를 어떻게 해. 차근차근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 한 방에 더 큰 어떤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싹 밀고 끝나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전 정권 같았으면 이 하나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6개월짜리야 다. 그렇죠. 6개월에 한 번 터지면 6개월 내내 이거 큰일이다 그러면서 네.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느니 마느니 줄다리기를 하고 뭐 이랬을 일들인데 무슨 뭐 일주일에 하나씩 뭐 새로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니 평론가도 따라가기가 어렵고 예. 김건희 여사가 과연 지금 이제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가령 그런 일들이 연루가 되었느냐 이런 의심도 사실은 계속 가고 있는데 만약 연루가 되었다면 사실 근데 본인 명의의 뭐 이런 것들로 직접 했겠습니까? 저는 상당한 의심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계속 우리가 여러 이제 사건과 여러 일들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계속 사실은 의심을 가지고 추적을 나름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뉴스를 따라가면서. 그렇죠. 근데 아마 본인 명의나 본인이 직접 하는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제 상상은 누군가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뭐 그런 것들을 관리를 계속 해주고 있었어? 뭔가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상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제 뭐 실현이 된다면 이후에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이 뭐가 분배가 된다든지 뭔가 예. 이런 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정식으로 누군가에게 무슨 뭐 어디 뭐 투자증권 이런 데 맡겨놓은 돈은 아닐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사실은 이렇게 계속 다루다 보면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말이 밝혀지다 보면은 저는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사건들도 다 밝혀진다고 봅니다. 그게 연결이 안 돼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는 것들이 다 사실이면 감옥에 오래 있어야 돼요. 진짜 큰 사건들이에요. 막 주가 조작 이런 거는 하나만 걸려도 예. 예. 거의 뭐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근데 주가 조작을 했는데 한 것을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이 알았어. 그리고 자기의 직권을 남용해서 보호를 수차례 해줬어. 그게 사실이면 거의 박근혜급 그 이상이죠. 그렇죠.
이건 뭐 근데 점점 의심스러워. 제가 그 정도까지는 의심을 안 했었거든요. 진짜로 제가 순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순진이 아니라 네. 상식적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사셔서 그런 거예요. 최근에야 아이씨 이게 전부 다 속인 건가 그러면 이 전체 기간을 속인 건가 한 2, 3년을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근데 저는 이건 네.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가 국정농단을 좀 비교는 할 수 있겠는데 네.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능적이고요. 그렇지. 훨씬 더 양심이 없어요. 더 비열하고 비겁합니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문제가 어쨌든 측근들을 통해서 목줄이 조여 오잖아요. 특별검사 박영수 임명에 대통령 박근혜 임명장 줬습니다. 야당 추천으로. 그렇지. 이분은 뭐 하는 사과도 겁니까? 했죠. 아니, 사과도 했고. 사과도 근데 이분은 뭡니까? 자기 수사 사안, 자기 배우자 수사 사안인데 그거 무서워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슈퍼쫄 보고 완전히 국민들 앞에 이건 네. 비열하고 비겁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수사검사로 들어갔던 그 특검에 대해서 뭐 위헌이다,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야당 산하에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그러니까 하는 결국 거죠. 수사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수사받지 않고 나는 다 수사할 수 있어, 다 때려 죽일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정말 비겁하고 비열한 인간이다. 전 박근혜보다도 양심의 차원에서는 훨씬 더 못한 인간 아닌가. 이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여기까지 최근의 정치분석 하겠습니다. 김기현 변호사,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